수도권 모두 청약이 가능하고 60%의 추첨제 물량이 있는 바로 앞서 분양한 물량보다 무려 1억 원 이상 저렴한 한강변에 인접하고 호수공원에 인접하면서 GTX까지 이용할 수 있는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최근에 시세 차익이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의 무순위 청약, 줍줍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줍줍 물량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당첨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작은 세대이기 때문인데요. 이런 물량들의 무순위 줍줍, 정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로또 줍줍은 당첨되기가 힘들지만 아파트 청약 물량 중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서 시세보다 좀 저렴한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아파트 청약의 줍줍 물량들보다는 당첨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아파트 청약 물량이 고양 장항 아테라 분양 물량인데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었고 주변의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아파트로 보여집니다. 또한 수도권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모두 청약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임성배 TV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람 신청을 미리 눌러주시면 앞으로 이런 분양가 상한제의 물량들, 무순위 청약의 물량들, 그리고 시세 대비 많이 떨어진 아파트의 정보들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와 함께 1대1로 소통하면서 부동산 스터디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먼저 살펴보시면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양 장항지구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택지개발지구로서 이제 수도권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모두 청약이 가능한 그런 물량이고요. 좀 더 자세히 뒤에서 그런 내용들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총 760세대 지하 2층부터 지상 29층 8개 동으로 이루어지고요. 84제곱미터 단일 평형으로 이루어진 아파트 물량입니다. 입주 시기는 2027년 5월에 예정인 분양 물량입니다. 입지 환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눈에 띄는 것이 한강변에 위치를 하고 있는 이 아파트 공공택지 지구가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강변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쾌적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바로 인근에 보면은 일산 호수공원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로는 일산 신도시가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3호선이라든가 이런 지하철이 잘 완비가 되어 있고요. 또 인프라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일산 신도시의 인프라를 직간접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일산 테크노밸리라든가 주변에 개발 여건들이 많이 있고 개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개발이 됨에 있어서 지금 현재 불협화음이 있는 곳들도 있지만은 이 부지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순차적으로 개발이 잘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져요. 고양 장항 공공주택지구의 위치인데 이 위치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이 초등학교라든가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가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 바로 인근에 고양 장항 아테라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학부모를 둔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입지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분양을 했던 반도 유보라 같은 경우의 위치가 일산 호수공원과 바로 붙어 있는 그런 입지였습니다. 이제 일산의 인프라를 활용하기는 좋은 그런 입지이지만 초등학교나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를 이용하기에는 다소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양 장항 아테라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 그리고 고등학교와 인접하기 때문에 이런 학세권의 아파트로 학부모들이 좋아할 만한 입지라고 보여집니다. 추후에 이제 직주 근접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향후 GTX A 노선, 킨텍스역하고 거리가 좀 있기는 하지만 이런 킨텍스역을 통해 가지고 서울내의 접근성을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파트로 보여집니다. 시세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렇게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주변의 아파트들보다는 그 택지 개발 지구 안에 있는 아파트들과 비교를 하는 것이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고양장항 아테라 같은 경우에 입지이고요. 이제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까지 이어진 곳에 바로 도보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향 장항 아테라 같은 경우에 2027년 5월에 입주 예정이고요. 분양가를 본다면 33평형의 분양가가 6억 7,225만 원에 책정이 됐습니다. 이 가격만 보면은 단편적으로 비쌀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주변에 분양된 아파트와 비교해 본다면 그래도 현저하게 저렴하게 책정된 분양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분양을 했던 고향 장항 카이브 유보라 같은 경우에는 입주가 2028년 7월에 예정되어 있고 이제 36평형의 분양 가격이 7억 8,450만 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평균 경쟁률이 7.91대 1의 경쟁을 기록했는데 여기가 이제 분양을 할 때도 많은 분들이 이 아파트에 청약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임성베이 부동산 스터디에서도 이러한 질문들을 1대1로 제가 참 많이 받았는데요. 제가 이제 부동산 스터디 클럽에서 부동산 스터디에서 그런 분들한테 말씀드린 부분은 이 아파트만 보고 청약을 한다면은 7억이라고 하는 돈이 굉장히 비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됐고 체계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또 주변에 일산 호수공원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 일산 호수공원을 이 가격에 산다는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이 아파트의 분양 가격이 싼지 비싼지 본인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분양 가격이 올라가고 주변의 인프라 시설들이 확충이 되고 그리고 개발이 이루어지고 초등학교 중학교가 다 완성이 되게 된다면 이제 아무래도 신축 아파트로서 이 가격이 현저하게 저렴하다고 느끼는 시점이 반드시 오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점에서 본다면 7억 8천만 원에 일산 호수공원을 낀 아파트 나쁘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향 장항 아테라 같은 경우에는 6억 7,200만 원 상대적으로 점점 높아지는 분양가가 책정이 돼야 되는데 7억 8,450만 원보다 1억 원 정도 저렴하게 분양가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고향 장항 제일 풍경채 같은 경우에도 입주가 2026년 12월에 입주인 아파트의 위치가 이쪽인데요. 이제 33평의 분양가가 7억 2,400만 원 정도에 책정이 되었고 평균 경쟁률이 8대 1의 경쟁을 기록했습니다. 이 주변에 있는 가격들과 거래사를 비교를 해 본다면 실제로 뭐 거래가 된 거는 아니지만 분양 가격을 비교를 해 본다면 실제로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분양가가 책정이 된 것으로 보여져요. 이제 입지적으로 봤을 때 역하고 가까우냐 아니면은 이제 일산 호수공원을 끼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좀 가격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고향장항 아테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또 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또 장점적으로 보여집니다. 주변에 있는 참고로 마두역 인근에 있는 일산 신도시 아파트 구축의 아파트의 가격을 비교해 본다면 호수마을 4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 31년 차가 된 아파트 36평형의 실거래 가격은 7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고요. 그리고 호수마을 3단지 같은 경우에도 31년 차가 된 36평형의 실거래 아파트가 6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런 구축의 아파트들의 가격은 마저도 6억 원대, 7억 원대를 훌쩍 넘어가고 있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임성배 TV에서는 이 일산 호수공원 마두역 일대의 현장을 다닌 영상도 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 영상 다 보시고 참고하시면 주변의 모습들도 살펴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조감도를 살펴보시면은 이제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멋스럽게 택지 개발 지구에 들어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지 배치도를 살펴보게 된다면 이쪽이 남쪽인데요. 이제 정남향으로 된 것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남동향과 남서향으로 잘 배치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어린이 놀이터도 중간중간에 잘 형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간거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판상형의 구조 같은 경우에 너무 좁지 않게 잘 구성이 된 것으로 보여지네요. 커뮤니티 센터를 살펴보게 된다면 이제 피트니스 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골프 연습장, GX룸, 필라테스, 멀티 라운지, 돌봄 센터 같은 것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라든가 게스트하우스, 경로당, 그리고 맘카페와 작은 도서관까지도 잘 구성이 되어 있네요. 평면도를 살펴보시면 84A 타입 같은 경우에 520세대이고요. 이제 4베이 판상형으로 맞통풍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520세대니까 상당히 많은 세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침실 1과 침실 2, 침실 3, 방 3개, 욕실이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방에 이제 드레스룸 넓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창문 나 있고요. 파우더룸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다용도실 같은 경우에 많이 깎여 있는데 네모 반듯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관을 진입을 했을 때 현관 창고, 주방에 팬트리 공간도 있어서 평면도가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아쉬운 부분은 알파룸이 없다는 부분이 조금 단점으로 보여지네요.
84 B타입 같은 경우에 165세대이고요. 포베이 판상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도 이제 침실 1, 침실 2, 침실 3으로 방 3개,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주방에 팬트리 공간 확보가 되어 있고요. 주방도 넓고 마통풍이 가능하게 창문이 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안방에 드레스룸, 측면창이 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마통풍이 좀 힘들 것 같고요. 파우더룸도 잘 구성이 되어 있고 다용도 실도 네모 반듯하게 잘 구성된 평면도입니다. 84 C타입 같은 경우에 75세대 이제 투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침실 1과 침실 2, 침실 3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알파룸이 있는 것이 좀 특징이네요. 투베이이기 때문에 좀 맞통풍이 안 되는 그런 단점이 있지만 그러한 단점을 이제 알파룸으로 상쇄시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가 있고요. 그리고 침실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레스룸이 있지만은 창문이 없기 때문에 환기성이 좀 취약할 것 같습니다. 파우더룸 공간 잘 구성이 되어 있고 욕실 2개로 구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침실 3에 이제 전면창과 측면창이 나 있어서 환기성이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거실 같은 경우에 단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창으로 되어 있어서 측면에 창문이 있었으면 환기가 더 우수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네요. 단지 주요 정보 및 일반 공급 자격 요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주택이고요.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공공주택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 고양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한테 30%를 우선 공급하고요. 기타 경기 이제 20%, 수도권 50%를 공급을 합니다. 이제 수도권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모두 청약해서 당첨될 수가 있고요. 이제 규제지역 같은 경우에는 비규제지역 재당첨 제한은 10년, 전매 제한 3년, 거주 의무 기간이 이제 5년이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거주 의무 기간이 붙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거주를 5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처음에 전세를 줄 수 있지만은 내가 매도를 하기 위해서 거주 의무 기간을 채워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실거주 입장에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전용 면적 8호제곱미터 이하의 물량이기 때문에 가점제 40%, 추첨제 60%가 있습니다. 일반 공급 1순위 체크포인트를 보게 된다면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유주택자도 가능하고요. 재당첨 여부 상관없습니다.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은 12개월이면 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양 일정을 한번 살펴보시면 특별 공급은 8월 5일, 1순위는 8월 6일, 2순위는 8월 7일에 있고요. 당첨자 발표일은 8월 13일에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날짜에 있는 청약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중복 청약을 하게 되면은 모두 이제 무효 처리가 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양 가격하고 제 생각을 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이 20%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84 A타입 같은 경우에 520세대 6억 7,600만원의 분양가가 책정이 되었고요. 84 B타입 같은 경우에 165세대 6억 7,300만원, 84 C타입 같은 경우에 75세대 6억 6,600만원의 분양가가 책정이 됐습니다. 84 A와 84 B타입 평면도가 좋았고요. 84 C타입 같은 경우에 타워형이고 이제 투베이의 판상형이 아닌 그런 구조였지만 그래도 알파룸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제가 봤을 때 세 개 모두 구조는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발코니 확장 비용도 살펴보게 되면은 84 A타입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 선, 84 B타입 450만원, 그리고 84 C타입은 640만원의 공급 금액이 있었고요. 이제 발코니 확장 비용은 이제 계약금이 10%였고 중도금 10%, 잔금 80%로 진행이 됐었고 이 분양 가격 같은 경우에 계약금 20%를 납입하게 되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60%의 추첨제 물량도 있고 그리고 수도권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도 모두 청약이 가능하고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그런 분양 물량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중요한 것이 가격적인 부분을 봤을 때 앞서서 분양을 했던 아파트의 물량들이 7억 원을 넘어가는 분양 가격이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물량은 안정적인 시세 마진을 가지고 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분양 가격이 좀 높다고 볼 수는 있지만은 미리 분양을 한 물량들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가 책정이 되었고 또 학세권으로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진 물량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산 신도시의 일산 호수공원의 인프라 시설들도 또 도보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물량들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그 현장을 좀 한번 가 보시고 입지적인 측면도 개인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산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물량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람 신청을 눌러주시면 부동산 재테크의 정보를 빠르게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임성배 스터디, 부동산 스터디 클럽 하단의 고정 댓글을 통해서 이제 신청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